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암구랑으로 많이 알려진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리뷰합니다. 이거는 듀마 부자 중에 아버지 듀마의 작품인데요. 아들 듀마는 춘희, 나중에 라트라비아타라는 베르디아 오페라로 어, 쓰여지기도 했던 둘이 유명하죠. 라트라비아타는 슬픈 사연 때문에 어, 영화 귀여운 여인인가요? 프리티 우먼? 거기에서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러죠? 교양이 없는 뭐 콜걸이니까 별로 그렇게 교양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뭐 교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그쪽으로 나온 거니까 그가 주인공이 누구였죠? 되게 미남 배우였죠. 어, 그 둘이 가서 보고서 흐느낄 정도로 호소력이 좀 강한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그가 전성기였던 40대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거 발표하기 바로 전해 삼총사도 유명하죠. 삼총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아들 뒤마가 한 5년쯤 후에 춘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가 아마 뒤마 부자한테는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러면 아버지 듀마를 보기 전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을 보면 나폴레옹이 이제 엘바 섬에 유배됐다가 백일천하를 하고 다시 왕정 복고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 변란이 심했죠.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을 소설입니다. 구상해 본 거예요. 일단 아버지 듀마를 보면은 알렉상드르 듀마는 좀 이국적이죠. 프랑스인 같지 않고 할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IT 노예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혈이죠. 뮤라트라고 그러죠. 부모 중에 하나가 보통 여자죠. 여자가 원주민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뭐 백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4분의 1이 섞인 걸 뮤라트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나오는 거죠.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출생을 해서 프랑스 사람인 건 맞지만 뿌리를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디마가 나의 할아버지는 튀기였고 조부는 유인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알렉산드르 듀마의 아버지는 나폴레옹 휘하에서 장군을 지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는 바람에 듀마가 3살 때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듀마는 돈이 없어서 정식 교육을 못 받고 대신 열심히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어, 가문이었던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휴강 때문에 돈은 없었지만 명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루이 필리프 궁전에 취업을 해서 생계를 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루이 필리프는 나중에 왕정 복고가 된 다음에 시민왕이 되죠. 물론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화정으로 복귀되면서 나중에 추방되기도 하죠. 어쨌든 추방되기 전까지가 그의 황금기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앙리 3세와 그의 궁전을 써서 그의 루이 필리프 궁전에서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44년에 삼총사, 45년에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리고 48년도에 아들 듀마가 춘희를 발표해서 40년대가 184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듀마 부자한테는 가장 전성기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폐위되면서 추방되고 고생을 좀 합니다. 자, 내용은 대혁명기의 프랑스입니다. 대혁명기는 아시겠지만 루이 18세인가요? 가 단두대로 처형되고 그리고 이제
지롱드당하고 자코뱅당이 싸우다가 자코뱅당이 피해 정치를 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숙청이 되고 어 그 상태에서 나폴레옹이 힘을 잡죠. 왜냐하면 거기만 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주위에서 왕국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죠. 그게 전염될까 봐 전전긍긍을 하고 있어서 어 침략을, 어찌 보면 방어적인 침략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막아준 것이 사실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덕분에 나폴레옹은 나중에 황제까지 하게 되지만 어 러시아 원정에서 패해서 엘바 섬을 위배가 되죠. 거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여기 주인공인 당테스는 일등 향해사예요. 어리지만 능력 있는 향해사였고 선장한테 선주가 부탁했던 편지를 나폴레옹이 그때 있던 엘바 섬에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에 1등 향해사도 있고 2등 향해사, 그리고 칩 엔지니어도 있고 그리고 또 2등 기관사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지만 선장이 죽으면 그다음에는 토 투 그 통수를 1등 향해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배 체계거든요. 제가 뭐 배는 좀 타 봐서 알지만 그래서 1등 향해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나폴레옹한테 가는 길에 마르세유였죠. 마르세유로 돌아가는 길에 엘바섬에 들려서 줘라."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죠 사실. 젊은 나이에 인제 선장도 될 거고, 또 젊은 나이에 중요한 건 여자죠, 남자한테는. 아름다운 약혼녀도 있었고 어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뭐 선장이 당부한 대로 엘바섬에 가서 서신을 전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원래 한 사람이 잘 되면 주위 사람들,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시기를 하죠. 정당당히 싸우지 않고 '그를 어떻게 좀 해코지를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 안에서는 1등 향해사 대신 자기가 선장이 됐으면 했던 친구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메르세데스라는 아름다운 약혼녀에 대해서는 그녀한테 꾸준하게 구원을 해 왔던 청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그의 엘바섬 서신, 그에게는 정치성이 없었죠. 선장한테도 없었고 사실은 있다면 그 선주한테 있었던 건데 그걸 끄집어 가지고 밀고를 합니다. 덕분에 당테스는 약혼식장에서, 결혼식장이었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프, 샤또 이프라고 그러죠. 섬에 있는 샤또 이프에 10년 이상을 수감이 됩니다. 근데 그게 꼭 그 뭐죠? 세용지마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선장으로 일찍 승진하는 것,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런 좋은 점이 있다면 항상 나쁜 점도 있죠. 그게 바로 엘바 섬 서신으로 인해서 수감이 됐던 거고, 또 이 수감된 게 꼭 나쁜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거기서 인제 파리아 신부를 만나서 그에게 많은 지식과 그리고 재산, 유산을 남겨주죠. 그리고 탈출하는 방법까지 시리아 신부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시신을 이용해서 그들이 바다에 수장을 할 거니까 대신 자기를 넣어 놔라. 자기는 어 이 당테스 침대에다 놓고 그가 그 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칼을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 보은과 복수를 하죠. 그래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느낀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전화위복도 있지만 뭐 5개 국어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죠. 프랑스어 말고도 뭐 이태리어나 뭐 이런
중요한 언어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부가 대표적인 지식 계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유산도 그가 물려받은 거를 뭐 죽으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낭비였을 감옥을 그에게는 최대 순간으로 바꿔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기 사진에 나온 만델라도 오랫동안 수감이 됐었는데 나중에 노벨 문화 평화상을 받죠. 그 이유는 그가 감옥에서 겪은 체험을 토대로 체험도 있고 공부도 한 곳도 많죠. 인종 화합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자기가 감옥에 있었지 않았다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루도 그랬고요. 네루도 오랫동안 투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리뷰를 했지만 딸한테 중학생이 되는 딸한테 옥중서신으로 세계사를 가르친 적도 있고 그것도 좋은 책입니다. 한번 리뷰한 걸 한 두 달쯤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역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도 수감 생활을 많이 했죠. 그분도 뭐 그러고 보니까 노벨 평화상을 탔네요. 어쨌든 전화위복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우쭐대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스토아파의 의견과도 비슷한데요. 외부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면 내 행동을 바꿔 가지고 그 외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유도해서 공격자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죠. 감옥에서 공부 잘 될 겁니다.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밖에 나오면은 공부하는 거 말고도 흥미로운 게 많죠. 하지만 감옥에서는 그런 어찌 보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표적으로 권선징악인데 우리는 이 그를 중상모략한 3 명과 어 그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증거들을 없애고 섬으로 보냈던 빌포르 검사 이 4 명한테 복수를 하는 걸 보면 통쾌하긴 해요. 대리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씁쓸하죠. 그 잠깐 동안은 통쾌하지만 좀 끝맛은 씁쓸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렐 상사한테 모렐이 선주가 인제 거의 파산 상태가 되죠. 뭐 배라는 거는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하지만 생각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19 세기 초에는 엄청나게 위험했어요. 그 배가 폭풍이나 뭐 해적한테 당해 가지고 돈을 날리는 거는 많았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사실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리스크를 쉐어하기 위해서. 모렐도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운이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니까 운이 나쁠 때도 있었는데 그때가 운이 나빴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가 들어오면 갚으려고 무리하게 부채를 썼지만 그 배가 폭풍에 파산하고 파손하고 그는 이제 파산 상태가 되죠. 같은 빵이라도 배부를 때 주는 빵하고 배고플 때 먹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효용이. 그 모렐은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그를 구원해 줬던 손길이 고마웠을 거예요. 이 보온을 하면 내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맛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권선징악이 중요한데 어 권선에 대한 거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처음에도 좋고 뒤끝도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징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용서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실제로도 좋습니다. 그거를 저는 성경에서도 제가 배를 탈 때 각종 정전을 다 갖고 왔었거든요. 거기는 요즘 배는 대부분 와이파이가 되는데 안 되는 배도 있어요.
그런 배는 미리 읽을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는데 그게 성경, 구약, 신약 그리고 이슬람 경전, 코란, 불교 경전, 뭐 금강경 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갔는데 읽다 보니까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결국 사울은 전투에 참가해 가지고 죽게 되죠. 전사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쁜 사람은 그게 만약 나한테만 나쁜 사람이라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오해일 수 있고 여러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으면 나보다는 좀 덜 수양이 된 사람이 그에게 복수를 할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유태교의 하나님 혹은 천주교나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나 불교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전부 다 똑같은 어떤 자연 섭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인슈타인과 똑같이 범신론을 믿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이 마치 코끼리를 보듯이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나무 기둥 같다. 어떤 사람은 그냥 벽 같다. 어떤 사람은 주름 같다. 코를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은 회초리 같다. 꼬리를 만든 사람. 우리는 신은 완벽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부를 뿐이지 같은 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신이 처단을 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전사하게 만들어 줬고 그게 다윗한테도 좋고 사울한테도 좋죠. 사울은 명예롭게 조국을 지키다가 죽게 된 거고 다윗은 살인을 범하지 않고 어 뭐랄까 나름대로 어 범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건 정당방위가 되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죽이는 거는 그건 살인죄가 됩니다만 현장에서 죽이는 거는 정당방위가 돼요. 그 도덕적으로도 어쨌든 종교 저기 어떤 법적인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명분이 쓰죠. 자, 여러분 보온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원래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큰 다음에는 그렇게 아이를 키울 때 마을이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면 특히 어 잘 나갈 때는 사실 별로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안 도와줘도 잘 나가니까. 오히려 그때 도와주면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권선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책이 재밌거든요. 저는 읽을 때마다 즐겁게 읽습니다. 특히 복수할 때 하고 그리고 보온할 때. 그중에서도 보온할 때 모래상사의 아버지의 파산을 구해 주고 어 아들이나 딸들 도와주는 거에서 저는 상당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읽어 보시기를 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